추미애 장관 때 폐지했던 증권범죄 합수단 출범시키겠다라고 취임사에서 야심차게 밝힌 건데 이게 뭔지 어떤 의미인지 이 칼끝이 누구에게 향하게 될지 이런 이야기 한번 짚어보겠습니다. 한동훈 장관 얘기입니다. 저와 함께 중대범죄에 대한 대응 공백을 최소화하고 형사사법 체계를 바로 세우도록 우리 최선을 다해봅시다. 우선 당장 서민을 울리는 경제범죄 실태에 대해서 시급히 점검하고 발빠르게 대처해야 합니다. 저는 오늘 즉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다시 출범시키는 것으로 그 첫 발을 떼겠습니다. 서민 다중에게 피해를 주는 범법자들은 지은 죄에 맞는 책임을 지게 될 겁니다. 다시 룰이 지켜질 것이라는 믿음을 시장 참여자들에게 줄 것입니다. 한 장관이 얘기했듯이 증권범죄를 꾸미는 범죄 조직의 주요 타깃은 주로 서민층입니다. 서민층의 주머니 돈을 달콤한 말로 속여서 꿰어낸 뒤에 이걸 갖고 튀는 이런 범죄들은 사실 우리 서민들의 생활에 있어서 큰 타격을 주는 중대 범죄라고 할 수 있습니다. 요거를 합수단을 다시 부활시키겠다. 이거 어떤 의미일까요? 함께 보시죠. 이걸 누가 없앴나 봤더니 추미애 전 장관이 없앴군요. 그때 기억이 좀 새록새록 떠오르기도 하고 가물가물하기도 한데 2020년 1월에 추미애 전 법무부 장관은 증권범죄 합수단을 콕 집어서 왜 폐지했던 걸까요? 상당히 좀 궁금해집니다. 그때 왜 없앴는지. 어쨌든 이걸 한 장관은 오늘 즉시 이거 다시 부활시키겠다라고 의지를 강하게 밝혔어요. 당시 검찰 내부 민주당 의원들과 청와대 관계자의 연루 의혹이 불거진 라임 펀드 사기 의혹 수사 등을 무마하기 위한 것이 아니냐라는 내용이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라임 옵티머스 펀드 재수사한 건 아니냐. 검찰. 각종 외압으로 문정부에서 진척되지 못했던 펀드 관련 수사들이 속도를 내게 될 것이다라는 전망도 동아일보에 보도되고 있습니다. 정혁진 변호사님. 네네. 정혁진 변호사님의 어떤 개인적인 지극히 주관적인 생각에 따르면 네네. 추미애 전 장관은 왜 증권범죄 합수단을 당시에 콕 집어서 없앴던 걸까요? 이게 뭡니까? 증권범죄 합수단이. 일단은 제가 변호사를 예금보험공사에서 했었어요. 근데 예보 출신들도 이제 합수단에 많이 가고 그랬는데 우리나라 시가총액이 2,000조가 넘거든요. 예. 한창 때는 2,700조, 800조까지 갔었단 말이에요. 자본시장은 어떤 시장이냐면은 일확천금이 가능한 시장이에요. 그 다음에 그렇기 때문에 그 범죄로 인해 가지고 피해자들이 엄청나게 많이 생길 수도 있고 피해 금액이 엄청나게 많아질 수도 있어요. 조금 틀리지만 요번에 루나코인 사태 같은 경우만 해도 뭐 수천억 조 단위 피해가 일어나지 않았습니까? 그래가지고 우리나라 이제 금융시장이 세계적으로 10대권 안에 들어가는 그런 시장이기 때문에 합수단이 언제 생겼냐면은 2013년 5월 달에 생겼었어요. 예. 이게 처음에는 중앙지검에 있었는데 이거를 남부로 옮긴 게 2015년 2월 달이었거든요. 예. 그래가지고 그때 뭐 굉장히 많은 그 일들을 해냈는데 갑자기 폐지가 된 거예요. 2010년 1월 달에 추미애 장관이. 그런데 저는 그때 도저히 납득을 못했던 것이 그때 어떤 논의가 있었냐면 예. 검찰의 힘이 비대하다. 그렇기 때문에 힘을 갖다 좀 배분을 해야 된다. 일반적인 사건들은 경찰이 하고 특수한 사건들은 검찰이 하자라고 했으면서도 거기에 모순되게 논리적으로 맞지가 않게 그때 당시 제 기억이 맞다면 라임 옵티머스 펀드 사기 당군 이래 뭐 최대 금융범죄라고 불리는 사건이 빵 터지고 피해자들이 팍 나와서 합수단이 야심차게 수사하겠다라고 했는데 추 장관이 이거 없앤 거 맞습니까? 그렇게 없어졌죠. 그래가지고 논리적으로도 말이 안 된다라고 생각을 했고 그 다음에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2020년도에 증권범죄 관련해가지고 58건이 접수가 됐는데 기소가 된 거는 단 3건밖에 없었어요. 그 다음에 합수단을 없애면서 아무런 대안도 없었어요. 왜냐하면 그 금융감독원에 경찰이 있습니다. 예. 특별사법경찰. 그래가지고 이전에 합수단이 있었을 때는 금감원의 특사경들이 이것저것 막 수사를 해가지고 그 누구한테 보고를 하고 수사 지휘를 받았냐면은 합수단에 있는 검사한테 지휘를 받았는데 그 합수단 자체가 없어지니까 도대체 어떤 검사한테 지휘를 받고 어떻게 수사를 하고 어떻게 기소를 해야 되는지 모르는 우왕좌왕한 그런 일이 발생을 한 거죠. 예. 그 결과 제가 조금 전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58건을 했는데 기소가 된 거는 2020년 그 1월 달에 없애고 나서 그 해에 단 3건. 자,
그럼 라임 옵티머스 수사 어떻게 됐습니까 지금? 지금 안 하고 있잖아요. 어디선가 하고 있지 않을까요? 지금 제가 알고 있기 만약에 수사를 하고 있다라고 하면 지금 뭐 나와가지고 이것저것 진행되는 것이 있었어야 될 텐데 원래 합수단에서 하던 거죠. 원래 합수단에서 했어야 됐던 거죠. 예. 그래서 그런 부분들도 그냥 그 눈에 드러나는 사람들만 몇 명만 이제 그 될 뿐이지 그 제대로 된 수사가 진행이 되지 못하고 있다라고 하는 것은 법조계에 있는 사람들은 다 인정을 하고 있는 거니까 자, 그럼 추미애 전 당시 장관이 왜 없앴을까요? 그건 모르겠습니다. 그건 모르겠고 이해가 안 된다라는 게 제 생각이고 한동훈 장관은 그 검사할 때 반부패 검사장을 했었거든요. 그러니까 누구보다도 이 수사에 대해서 어떤 것이 문제가 되고 앞으로 이 수사를 어떻게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하는 것이 제 생각에는 머릿속에 다 들어있을 것 같다는 생각이 들고 그렇기 때문에 제 장관체 1호 지시로 이 합수단을 그 이야기를 한 건데 이 부분은 모든 국민들이 공감할 수 있는 아주 잘한 지시가 아닐까 하는 저는 그런 생각이 듭니다. 제 개인적으로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을 폐지할 때 당시 합동수사단장을 제가 인터뷰를 한 기억이 있습니다. 그때 그 합동수사단장이 이제 본인의 증권수사 합동수사단이 해체되는 그 시점에 피눈물을 토하면서 저랑 인터뷰를 했었는데 그때 가장 우려했던 게 이제 서민 경제와 서민 삶에 가장 큰 타격을 주는 이 같은 경제 범죄를 막을 수가 없다라고 예측을 했는데 라임 옵티머스 사건 수사는 국민 여러분 아시다시피 굉장히 현재 지지부진한 것 또한 사실입니다. 결과적으로 그렇게 됐죠. 손정희 변호사님 의견은 어떠세요? 일단 취임사에 이 부분을 담았다는 점이 좀 우려가 됐습니다. 왜냐하면 이건 민주당이 했던 이 폐지를 다시 번복을 해서 추미애 지우기에 본격적으로 나가겠다라는 선전포고로 해석될 여지가 있기 때문에 협치를 구하는 그 윤석열 정부에는 조금 뭔가 갈등의 요소가 될 수 있다 이런 점을 지적해 드리는 것이고요. 지금 말씀하신 대로 라임 옵티머스 수사가 부실했을 수 있습니다. 그런데 특정 사건만을 위해서 조직을 개편하는 것은 권력 남용에 해당하는 거죠. 사실은 이 특정 사건에 대한 수사를 지휘하거나 이거를 위한 어떤 조직 개편이 아니고 말씀하신 대로 사실 우리 자본시장에 대해서 굉장히 주가 조작 세력이라든가 이 뭐 무분별하게 이제 불법 조직들이 많이 생기고 있으니까 서민 경제를 위해서 이것을 검찰에서 더 열심히 수사를 하겠다. 그리고 검찰과 경찰의 수사권 조정에서 이 증권범죄 수사가 가능하도록 수사권 조정이 되어 있는 제도적 시스템 하에서 이걸 하겠다라는 취지로 말하면 정치적인 논란이 없는 겁니다. 그렇게 표현이 됐다라고 한다면 민주당도 반발하지 않았겠죠. 왜냐하면 민주당이 대선 과정에서 이재명 그 당시 후보 시절에서 유명한 경제 프로 나와서 코스피 5천 간다. 예. 그러기 위해선 자본시장 투명화해야 되고 투명하기 위해서는 이런 뭐 서민 울리는 주가 조작 세력 굉장히 열심히 수사를 해서 잡아내야 된다고 이재명 후보가 이야기를 했었거든요. 그럼 그 일환의 어떤 목적의식을 공통으로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이런 주가 세력 조작이라든가 자본시장의 불법성을 드러내기 위해서 네. 우리가 이런 합수단을 재설치하겠다 이렇게 이제 설명을 했다라고 한다면 논란이 좀 적지 않았을까라는 생각도 들고요. 결론적으로는 사실은 경찰에서 하든 검찰에서든 하든 자본시장에 두드러지는 불법성을 잡아내는 것은 서민 경제를 위한 것이기 때문에 필요하다. 다만 이게 어떤 목적성을 가지고 특정 사건 또는 특정 어떤 정당의 특정 인물들을 겨냥한 표적 수사로 활용돼서는 안 된다는 말씀 드립니다. 예. 당시에 증권범죄 합수단의 별명이 있었습니다. 이건 제가 취재해서 정확히 기억하는데 여의도 저승사자였어요. 여의도 저승사자. 김영주 의원님. 네. 뭐 검찰이 무조건 옳다 이런 얘기 하려는 게 아니라 팩트만 말씀드리면 당시 추미애 전 장관이 해체하기 직전까지 증권범죄 합동수사단이 여의도 저승사자. 그만큼 금융범죄를 저지른 사람을 많이 잡아넣었기 때문에 여의도에 있는 금융인들에게는 이 사실은 저승사자처럼 무섭게 느껴졌던 조직이었다는 거죠. 네. 뭐 지금 두 분 변호사님의 다양한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왜 없앴는지 몰랐는데 부당하게 없앤 거였고 부활한 건 잘했다라는 정혁진. 손정희 변호사도 법무부 장관이 의지를 밝힌 건 좋지만 이게 특정인들과 특정 진영의 대결적인 구도로 가서는 안 된다라는 우려 말씀도 들었어요. 네. 여의도 저승사자 어쨌든 부활하겠군요. 네, 부활한다고 보고 사실은 그게 이제 예를 들어서 수사권이 경찰로 갔을 때 과연 그런 고도화되고 진흥화된 그런 범죄들을 지금까지 잘 훈련돼 있는 능력이 있는 검찰에서 해당 방식으로 바로 이렇게 그런 역량을 낼 수 있느냐 부족하다는 측면이 하나 있고요. 그래서 한동훈 법무부 장관이 해야 될 것은 경찰과 함께하는
그와 같은 어떤 서민들을 위한 안정된 어떤 수사의 역량을 키워가는 이제 검찰의 힘만을 더 강화시키겠다는 것이 아니라 경찰의 역량도 같이 키울 수 있는 것 네. 같았으면 좋겠다. 결국 국민을 위해서 국민을 보고 간다고 그러니까요. 서민 등치는 이 경제 범죄 네. 이건 안 된다. 네. 그리고 예. 갈수록 지금 오늘 이제 테라 뭐 예를 들면 그런 어떤 루나 이런 부분도 가상화폐 가상화폐 범죄. 부분도 사실은 그 일반적인 수사 기법 가지고는 판단하기 어렵습니다. 예. 스테이블 코인이 무엇이며 실제로 가상화폐 시스템이 무엇이며 그런 거에 대한 역량 강화도 있어야 그래서 된다. 정권 이런 예. 것들이 이제 토큰화되는 네. 과정에 많이 있기 때문에 또 특히 게임도 거의 다 그런 방식으로 가고 있기 때문에 그와 같은 역량을 검찰들이 빨리 이제 가져갈 필요가 있고 네. 또 다만 이제 그런 부분들이 현재 민주당이 생각하는 검수완박하고 법률적인 어떤 경계선에서 얼마나 충돌할 것이냐 이게 남아 있는 과제인 것 같습니다. 여의도 저승사자를 부활시키겠다라는 한동훈 법무부 장관의 취임사 이야기 듣고 있습니다. 한 장관이 오늘 윤석열 대통령과 함께 조금 전 KTX 기차 타고 광주에 갔습니다. 5.18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참석하기 위해서였습니다. 조금 전 대통령이 탑승한 특별 기차, KTX 특별 기차가 출발한 영상 지금 들어와 있습니다. 대통령 전용 열차, 특별 열차죠. KTX 특별 열차가 편성이 됐고 윤석열 대통령 그리고 수석, 장관, 국민의힘 의원 대다수가 한꺼번에 한 열차로 5.18 광주 민주화운동 기념식에 간 거는 매우 이례적인 거. 문재인 정부에서도 대통령, 장관, 수석, 여당 의원들이 한꺼번에 이렇게 갔던 적은 없을 만큼 굉장히 좀 이례적인 장면이라는 평가가 나오고 있고요. 권성동 원내대표가 에스코트하고 있고 윤석열 대통령이 지금 열차에 탑승한 국민의힘 의원 한 사람 한 사람과 인사하는 장면도 조금 전에 출발한 열차입니다. 지금 열차 계속 출발하고 있는 장면 나오고 있죠. 그리고 저 다음 칸에는 이 칸이 말고 그 옆 칸에는 한동훈 장관과 새로운 윤석열 정부의 장관들도 함께 나란히 배석을 하고 열차가 달리고 있습니다. 잠시 후에 이야기 나눠보겠고요.